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퇴사를 꿈꾸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최근엔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퇴준생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도 네. 1, 2년 만에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을 퇴준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에서 퇴준생들이 늘고 있는 이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퇴준생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취준생은 아시죠? 아, 네.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사 준비생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벼룩시장 부인구직이 조사를 해봤어요. 20대 이상 직장인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7.6%였고요. 1년 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에 퇴사한 분은 26.5%, 그리고 2년부터 3년 사이는 19.2%, 그 다음에 5년까지는 11.9%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적어도 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사를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요. 네네. 절반 이상은 1, 2년 이내에 퇴사를 결정했다는 건데 네네.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취업난이 극심하잖아요. 네네. 힘들게 취업을 성공했는데 1, 2년 안에 이렇게 퇴사를 결정하는 심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게 회사가 바쁘면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해야지. 이게 보통 이제 옛날의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쉴 틈을 주지 않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너무 건강까지 악화되고 과로하고 이런 거를 잘 못 참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물론 이제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야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워라밸이 되게 중요하죠.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생 직장인 개념이 요즘은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직업군은 있지만 꼭 이 직장이 내 인생 평생까지 책임져 준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만약에 이런 직장에서 장기 어떤 정시 퇴근이나 또는 연월차 휴가 기본 권리가 혹시 잘 안 지켜진다 그러면 미련 없이 바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예. 아, 예. 또 다른 사례도 있죠. 네, 두 번째 거 보시죠. 저건 상당한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예.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이네요. 네네, 그렇죠. 상당히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권위적인 상사의 말에다가 잘못해서 토라도 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회사에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갑질 상사,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갑질 고객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갑질 이제 고객이요. 자기 어떤 그 직장 내 또는 직장 내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때 퇴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주저하지 않고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세 번째 건 보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아. 네, 이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이고 예. 자기 결정성을 담고 있는 건데요. 나는 그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일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네. 직장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있으면서 적성도 맞지 않고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별로 즐거운 마음도 안 들고 네. 이럴 때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그 다음 어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뭘 했을 때 행복한가 아. 이렇게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예.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예들을 보니까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인 성공신화 이런 것들 중요해서 참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중요한 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 내가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퇴준생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네. 저와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네.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럴 때면 정말 세대가 다르구나 하는 걸 실감하곤 하는데 예전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네. 있었다면 저희 세대에 요즘엔 많이 있었죠. 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라는 말이 반대 아닌가요? 네, 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재밌네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퇴준생을 점점 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죠. 소위 이제 기성세대,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이제 즐기려면 뭡니까? 왜 즐겼냐면은 그 시대는 높이 올라가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사표를 꾹 참는 그런 세대였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에 오는 세대가 X세대라고 있는데요. X세대는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즐겨라 대신에 이제 견뎌라. 견뎌라. 왜냐하면 더 오래오래 직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삭히면서 직장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기성세대 반대인데 맨 처음에 이제 기성세대를 더 높이가 중요하다면은 네. 두 번째 X세대는 더 멀리, 더 오래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밀레니얼 세대는 더 빨리입니다. 딱 봐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퇴사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SNS를 검색해 보면 퇴사 축하 파티라는 네. 해시태그를 네. 간 그런 게시물들도 꽤 많고요. 유튜브에도 뭐 퇴사 후 떠난 여행 아니면 퇴사 1분 전 이런 순간을 담은 그런 관련 영상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시물에 재밌는 게 응원과 함께 부럽다 이런 마음을 드러낸 댓글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퇴사를 포기가 아니라 용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퇴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혹시 내가 퇴사함으로써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에도 퇴사한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리려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회사서 같은 경우도 회사도 사퇴할 때 그러면은 퇴사한다 그러면은 뭔가 처리를 빨리 안 해주고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2015년까지도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퇴사하고 관련되는 부정적인 단어가 거의 62%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시태그들을 보면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퇴사 축하 파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기를 부러워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퇴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퇴준생들도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퇴준생들의 유형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취지향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직장보다 다른 직장의 연봉이라든지 복지가 더 좋다고 하면 보다 더 나은 걸 성취하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형이 되겠죠. 예. 그 반면에 이제 자기 개인의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종의 이상주의형도 있는데요. 네. 획일화된 조직 문화를 탈피해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고 싶다. 예. 이런 형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유형 모두 보면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직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족한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옮기고 싶어 하는데 현재 뭐 취업난도 많고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옮기는 거 그게 가능할지는 때에 따라서는 의문도 있습니다. 예. 네. 정말 회사를 다닐수록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또 매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또 퇴사 결정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의 퇴사 러쉬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주류가 됐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층에 있는 분들이 좀 어떤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정말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정, 페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대이지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 때는 경험담을 말이야. 들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참아야지 미래를 위해서 인내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 예. 않거든요.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귀를 열고 경청한 다음에 그거를 소통하려고 하는 일종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서로 간의 배려나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퇴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재설정하는 시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퇴사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자기가 인생 동안 어떤 일을 하면 즐겁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단순히 이 직장을 옮기고 다음으로 간다.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하기 전에 현재 있는 회사에서도 배울 점들이 있다면 충분히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한다면 퇴사 이후에도 운신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퇴사를 했을 때 사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수인계 같은 거를 잘 해주고 그다음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원만하게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 자기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다닐 때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그 퇴사 유형은 뭐냐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딱 화가 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 내는 것 같은 그만두겠다. 거. 네. 네. 그런 것들은 저를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선택을 할 때
아 이거 이 회사 싫어. 그러니까 딴 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피해가면서 선택을 계속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그 안에 지금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갖추고 어떤 생산 능력을 갖출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진다면 네.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주 생각연구소 시간에 이 선택에는 회피하는 선택과 다가가는 선택 두 가지가 네. 있고 전자의 경우 후회가 남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이 퇴사 결정이 혹시 어쩔 수 없이 좀 밀려서 하는 선택은 아닐지 돌이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